이제 더 이상 본인은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세웠던 목표가 8억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돈 자체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아니면은 뭔가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 비교하게 된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성에 맞는지 그런 이미지에 맞는지를 먼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이걸 하려면은 8억이 아니라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저는 앞으로 자산에 대한 목표가 없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년 점검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도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 억 부자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사실상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떤 상상하는 나의 인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금 보게 되면 이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뭐 10년에 10억 벌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있었고 지금은 뭐 20억, 30억, 40억 이러면서 뭐 30억 이하는 돈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결국 이 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분들한테 한마디 따끔하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해주신다면 한번 딱 한마디만 던져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뭐 따끔하게 말씀드릴 주제는 전혀 못해요. 저는 그리고 재테크 강사가 아닙니다. 네. 자기계발 강사로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저희 때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요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10억이 지금의 한 50억, 100억 정도 그런 10년에 10억 만들기 뭐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미 초과 달성하셔서 나는 부자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인천에 이제 재개발이 뜬다 그러면은 가보지도 않고 반지하 다 낙찰 받아갖고 막 여러 개씩 갖고 있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 넘어지는 순간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너무 많은 목표, 남들과 또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네. 뭔가 막 무리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넘어졌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조금만 더 했다 정도면은 나중에 고생을 하시더라도 일어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못 일어나는 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간절함을 이용해서 또 좀 많은 수수료를 상업적으로. 네. 가져가시고 사라지시는 분들 많이 보고 이걸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떤 돈, 뭐 매덕 부자 이런 거 현혹되기보다는 내 마음의 내 내면의 소리를 아니면 차라리 남편이랑 정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뭘까를 진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40대에 은퇴하고 싶다. 아까도 어떻게 보면은 45세?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새해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딱 조언을 한마디만 딱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안 그래도 그 파이어족 열풍이 한 네. 2018년도부터 굉장히 불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이제 네. 조기 은퇴나 파이어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다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정도 자산이면은 그만두고 나는 좀 경제적 자유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조기 은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과거의 일본의 사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기 은퇴하면은 그때 40대 은퇴하시는 거를 많이 요즘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100살까지 사는데 남은 60년을 뭐하고 사실 건지 이게 없으신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너무 계획이 없는 거다? 네. 내가 그냥 당장 너무 회사 가기 싫으니까 저 사람 너무 부러워 보이니까 나도 얼른 뭐 해가지고 40대 은퇴해야지 했는데 사실 그만두고 나면은 일본은 요즘에 다시
재취업을 많이 하신대요. 너무 무료하고 음. 왜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싫은 것만 아니에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의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잊기가 쉽고 또 요즘 시류가 사방에서 뭐 회사를 다니면 뭐 회사의 노예다든 뭐 월급의 달콤함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거랑 좀 다르게 기왕이면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지속하는 게 제2의 인생이 아닌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거를 목표로 하고 이거를 막 불리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 아, 내가 이 정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천직을 한번 찾으셔서 제2의 인생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 그러면 조기 은퇴 준비 비용이 확 줄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일할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조기 은퇴 비용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랑 저랑 나가서 그러면 좋아하는 일로 100만 원, 150만 원씩만 벌어오자. 그럼 둘이 벌면 벌써 300이잖아요. 그럼 이걸 역산하면 사실 이게 몇 억짜리거든요. 그러면 은퇴 준비 비용이 몇 억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되게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다음에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완전 20대, 30대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솔직하게,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은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와 가장 저보다는 더 가까운 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역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20대, 30대 이제 막 투자로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어느 계획 없이 목적지 없이 무작정 시작을 하다 보면은 길을 잃기가 쉬운 것 같아요. 길을 잃기가 네. 쉽다. 왜냐면 과거에 저처럼 얘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결과가?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계획이 있고 목적하는 방향성이 있다면은 그때 멈춰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잘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에게도 충분히 계획을 먼저 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부터 짜라. 네. 왜냐면 제가 책 같은 것도 만약에 돈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잖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것도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책을 내봐야겠다 했을 때 책이 당연히 처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안 나오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니까 왜 안 나왔지?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까? 사실은 5단 사기 책이 이게 제가 2015년도에 1년 동안 5단 사기를 한 번 했었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2017년도에 5단 사기를 한 번 더 하면서 책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거든요. 피드백을 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안 지켜져요. 계획은 어차피 안 지켜집니다. 어차피 수정을 해요. 수정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러프하게라도 꼭 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옷 안 사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게 또 계획으로 해서 지금 책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계속 파생돼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이어진 거이지 딱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남편이랑 100만 원, 150만 원만 벌어보자. 이게 또 뭐 장기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게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피드백해서 뭐 하고 하다 보니까 2021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1년에 한 번 일해서 연봉 벌기.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까 150보다 더 초과 달성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두리뭉실한 부분이 하다 보면은 매년 점검을 해나가다 보면은 구체화가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좀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2015년도부터 블로그를 열었는데 제가 이거는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자 했던 건 2021년이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사실 그동안 많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했다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온 게 그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잊지 않고 있는.